비아파트 시장이 기지개를 펴고 있다. 외면받던 빌라의 매매 거래량과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 9월에 빌라 시장이 드디어 서울 3,000건을 돌파했고요. 애물단지였던 빌라가 정말 황금이 될 빌라 투자 방법과 지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금이 될 빌라 투자 방법 읽어주는 능력대로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요. 투자만큼은 서울에서도 상급지 최상급지 한다. 어디다? 바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되는 부동산 발권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올 초부터 급등을 했던 서울 상급지의 아파트 가격은 주춤한 상황이고요. 정부의 대출 규제가 컸겠죠. 반면에 하락을 면치 못했던 빌라 시장은 바닥을 확실히 찍고 상승으로 터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빌라가 터닝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입지가 뛰어나면서 재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 상승폭이 커지고 매물도 희소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힘들었던 빌라 시장의 과거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현 상황에 대한 팩트를 확인한 후에 앞으로 우리 애청자들에게 정말 가장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빌라의 투자 방법과 지역, 종목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방송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애물단지였던 빌라, 이제 곧 황금으로 바뀔 때가 됐습니다. 하지만 모든 빌라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빌라만이 황금으로 될 수 있고요. 이런 빌라를 보면 당장 사십시오. 첫째, 서울 빌라 바닥을 찍고 터닝을 확실하게 했고요. 아파트는 약보합, 조정장세, 하지만 빌라에겐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황금이 될 빌라 투자 방법과 지역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앞으로 엄청난 변화, 부동산에서 엄청난 변화는 뭐다? 바로 기회이고요. 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엄청난 변화가 생기면서 투자 가치가 가장 높아질 빌라와 지역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빌라 바닥 찍고 터닝을 했습니다. 아파트 시장은 조정과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에 빌라에겐 큰 기회다. 힘들었던 빌라의 과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왜 빌라가 이렇게 힘들었을까요?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의 전세가와 매매가격이 급락을 했죠. 거기에 따라 연동돼서 빌라 또한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다가 전세 사기라는 큰 이슈가 터짐에 따라 누구도 빌라에 전세를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원희룡 장관이 120% 룰을 만들면서 정부가 빌라의 전세가를 통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 따라 공시가가 하락함에 따라 전세가가 급락을 하고요. 역전세난 그리고 보증금을 못 돌려주면서 더더욱 커지고 빌라 소유자의 그런 어려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빌라를 외면하고 정말 아파트 쏠림 현상이 더욱더 심해졌죠. 그래서 정말 빌라가 정말 어려웠던 시절, 즉 전세가도 하락을 하고요. 찾는 사람, 매수자가 없다 보니까 매매가도 급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이유로 해서 빌라가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실수요뿐만 아니고 투자 수요도 급격하게 감소를 했다. 따라서 빌라 시장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확실히 바닥을 찍고 터닝을 했는데요. 보도자료 좀 살펴보겠습니다. 비아파트 시장이 기지개를 펴고 있다. 외면받던 빌라의 매매 거래량과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 9월에 빌라 시장이 드디어 서울 3,000건을 돌파했고요. 2년 만에 가장 높은 거래 건수, 매매 가격 또한 2월 바닥을 찍고 8개월 연속 상승을 했고 빌라 경매 낙찰가율도 82%로 해서 연중 가장 높은 상황을 보이고 있다. 또 빌라라도 사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빌라도 올랐습니다. 4년 만에 최대 실거래가가 올랐다. 왜 그럴까요? 아파트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거기에 따른 실수요자, 대체재, 투자 수요가 와서
빌라의 실거래가 지수도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상황이고요. 특히 일시대책과 88 대책으로 인해서 재개발 활성화, 비아파트 정상화, 아파트 청약 자격을 줌에 따라 빌라의 매매가, 거래량, 낙찰가율도 껑충 뛰어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 바로 저출산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울의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 왜? 집값이 너무 높아서 애를 낳을 수 없는 젊은 세대들의 고충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빌라 주택 지역을 재개발을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는 대세의 흐름이다. 거기다가 아파트값 많이 상급질 중심에서 올랐죠. 이번에 또 대출 규제도 나왔죠. 따라서 외면받던 빌라의 거래가 늘고요. 아파트의 수요가 빌라 시장으로 넘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량뿐만 아니고요. 거래액 자체도 1조 원대를 찍음으로 해서 그만큼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파트값, 전세 매매가 상승에 따른 대체 수요, 아파트의 매매가와 전세가의 대체제로서도 각광을 받는 상황이다. 여보, 빌라 전세라도 알아봐야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사 걱정에 잠못을 못 잡니다. 왜 누가 그럴까요? 이문 4구역, 이제 이주가 시작되는데 주변에 아파트로 가자니 전세값 너무 많이 올랐거나 전세도 만만치 않고요. 특히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로 이주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주변 지역에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 즉 비아파트로 임대를 얻어서 가는 분이 거의 90% 이상인데, 앞으로 10년 동안 서울시에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수요가 25만이나 됩니다. 그래서 1년에 2만에서 3만 정도가 이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앞으로 폭발적인 그런 이주 수요가 서울 시내에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에 따라 그런 수요를 받아줄 수 있는 다세대 주택의 임대와 매매 수요는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힘들었던 빌라 시장의 바닥을 찍고 터닝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빌라의 반전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 아파트 값이 지속적으로 올랐습니다. 따라서 대체제인 후행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빌라의 임대와 매매 수요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특히 3도심권, 직주근접의 실수요자도 빌라 시장으로 옮겨 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 정책, 비아파트 정상화 정책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시대책과 88 대책을 통해서 주택수 제외, 그리고 청약 자격 유지, 재개발 사업의 사업성과 속도를 획기적으로 올리기 때문에 앞으로 비아파트의 공급과 수요를 정상화시키겠다라는 정책들을 발표했고요. 앞으로도 비아파트 시장의 규제 완화는 더욱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거기다가 모든 재화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이 됩니다. 빌라 애청자님들이 살고 계신 지역 주변에 보시면 빌라 지는 데가 요즘 많이 있나요? 제가 시장 조사를 하기 위해서 2주에 한 번 정도는 현장에 나가서 시장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빌라 짓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입지가 좋으면서 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은 빌라를 짓는 곳이 거의 단 한 군데도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만큼 빌라의 공급 자체가 끊겼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빌라 공급 소멸 10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이고요. 특히 신통기획이나 모아타운으로 확정된 지역은 법적으로 물리적으로 신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재개발 활성화에 따른 빌라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은 더더욱 어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은 빌라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크진 않는 편인데요. 이런 공급 소멸과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되면 상급지의 개발 이슈가 있는 빌라 가격은 정말 부르는 게 값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 거기다가 앞으로 정부 서울시에서도 재개발 활성화 올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빌라가 바닥을 찍고 이제 상승으로 터닝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둘째로 애물단지였던 빌라가 정말 황금이 될 빌라 투자 방법과 지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금이 될 빌라 투자 방법. 첫 번째, 부동산 투자 가장 중요한 뭐다? 입지죠. 입지, 아파트와 똑같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살고 싶고 투자 가치가 있는 입지 어디냐? 바로 3도심권과 접근성, 그리고 최고가 아파트가 나오고 있는 한강변입니다. 사업성은 어떻게 되죠? 쉽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는
주변 아파트, 신축 아파트 9평의 시세를 보시면 됩니다. 3, 4평 기준에서 최소 미니멈 15억 이상이 돼야 사업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20억 이상이면 굿입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할 재개발 지역, 재개발 예정지의 주변 아파트의 시세를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의 비율은 어느 정도가 제일 나을까요? 단독과 빌라의 비율은 약 6대4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빌라가 너무 없어도 동의율을 올리기가 어렵고요. 또 단독 비율이 너무 작아도 일반 분양할 매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단독 다가구와 빌라의 비율은 6대4 정도가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개발 압력이 큰 지역, 입지가 좋으면서 앞으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 개발 압력이 큰 지역, 가능성이 큰 지역이 좋다. 즉 노후도와 동의율이 가장 중요하겠는데 노후도는 많이 낮춰졌죠. 그래서 20년 된 이상, 건축물이 57% 이상만 돼도 모아타운, 60% 이상 되면 30년 이상 되면 신통기획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동의율 또한 60%에서 70% 이상 받으면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재개발의 가능성이 큰 지역을 보시고 투자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재개발 투자를 왜 하는 거죠? 재개발 투자를 하는 가장 큰 이유, 미래 서울의 신축 아파트를 받으려고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실거주가 아닌 투자로 접근했을 때는 무조건 소액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투자 수익률이 높을 뿐만 아니고요. 향후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특히 재개발이 확정된 지역보다는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예정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소액 투자를 하셔야 수익률과 리스크 관리 그리고 환금성에서도 가장 뛰어나다. 거기다가 남들보다 먼저 투자를 하셔야겠죠. 재개발 동의서 걷고 구역지정 확정되면 거의 시세는 2배 이상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실투자금 대비해서는 200에서 300% 정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아직 동의서를 걷기 전이나 선정되기 전에 입지가 좋으면서 노후도 여건이 맞으면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을 선점, 미리 투자하는 게 핵심 포인트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시간까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재개발 최소한 7, 8년에서 10년 정도를 보고 투자를 하시는 건데요. 내가 재개발을 투자해서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개발이 돼서 앞으로 최고가 아파트가 나올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하는 게 핵심입니다. 최소한 3, 4년, 5, 6년, 10년 전부터 재개발을 진행했던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은 당연히 개발의 절차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확정되고 높게 형성되어 있겠죠. 그래서 최소의 프리미엄을 주면서 소액 투자, 앞으로 최고가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는 소액과 선점 그리고 시간까지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애물단지가 정말 황금으로 바뀔 수 있는 빌라 투자 지역, 뛰어난 입지와 사업성 그리고 재개발 가능성과 개발 압력이 큰 지역, 소액, 선점, 시간을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역은 어디냐? 황금빌라 될 수 있는 지역, 용한 역세권입니다. 용산, 한강변 역세권. 용산, 서울의 중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한강변, 최고가 아파트가 나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역세권, 앞으로 서울시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사업지는 바로 역세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용산, 정말 최고의 입지입니다. 도심권 여의도 강남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요. 서울의 랜드마크로 개발이 됩니다. 올 연말에 서울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 내년에는 용산 국제업무단지에 착공이 들어감에 따라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개발이 되는 거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용산 투자,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투자법이냐? 바로 용산권역에서도 앞으로 개발이 완료된 후에 최고의 부촌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에 투자하는 게 가장 큰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투자 방법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한강변입니다. 최고가 아파트 어디서 나오고 있죠? 바로 한강변에서 나오고 있고요. 압구정, 원베일리, 반포, 한남 뉴타운, 성수 전략정비고요. 모든 지역이 다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강뷰의 희소 가치는 앞으로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따라 마용, 성광, 마포, 용산, 성동구, 광진구의 한강변이 재개발 지역 중에서는 가장 큰 투자 가치를 갖추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저평가된 한강변 소액 투자처를 찾아서 투자하는 게 핵심이고요. 한강변에
재개발이 확정된 지역 같은 경우는 기본이 10억 이상 투자가 돼야 되고요. 정비구역으로 구역 지정된 곳은 최소한 5, 6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투자금 자체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부담이 좀 많이 되시는데요. 지금 현 시점에서 소액으로 선점 투자를 하시면서 시간을 좀 투자한다라고 보셨을 때는 마포의 한강뷰를 노려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역세권 지역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서울시에서 역세권 재개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정책적으로 최우선에 두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어마무시하게 좋은 사업 종목이고요.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수익을 줄 수 있으면서 지역은 어디를 봐라? 바로 도심권의 접근성, 도심, 용산, 강남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 바로 2호선 라인이고 그 중에서도 왕십리 역세권을 주목해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엄청난 변화와 투자 가치가 최고가 될 수 있는 지역과 종목, 바로 도심권, 용산, 강남입니다. 왜 그러느냐? 도심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들이 가장 많이 있는 지역이고요. 용산, 서울 북부 역세권과 용산 국제업무단지로 대표되는 서울의 랜드마크, 강남, 삼성역과 잠실 마이센터로 대변되는 상업 업무타운의 그런 복합개발 사업들이 줄줄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심권과 용산, 여의도의 재건축 사업, 강남의 복합개발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재개발 투자 3요소 말씀을 드렸죠. 가장 최고의 입지와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과 소액, 선점, 시간을 투자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도심, 용산, 강남의 접근성, 그리고 한강변, 재개발 사업, 그리고 개발 여건을 다 갖추고 있지만 아직까지 개발이 확정되지 않은 재개발 예정지가 투자 수익이 가장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 중에서도 마포의 한강뷰 재개발과 왕십리 역세권 재개발 사업을 주목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앞으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날 지역이 바로 용산입니다. 그 중에서도 용산 국제업무단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공동역과 대응 관음창 역세권역은 향후 국제업무단지의 배후 주거단지의 역할을 할 예정이고요. 또한 공동역세권역은 마포에서 가장 활발한 재개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부촌의 역할을 하면서 용산의 접근성과 배후지와 한강 조망이 나오는 대응 공동역세권역을 주목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왕십리 역세권, 바로 4개의 지하철 노선과 GTX, 도심권까지 15분, 경의중앙선으로 용산까지 17분, 강남까지는 5분, 10분, GTX 삼성역까지는 5분이면 갈 수 있는 직주 근접의 끝판왕입니다. 그 중에서도 일반 재개발이 아닌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지금 2군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추가적인 사업을 할 예정인데 왕십리 역세권에서도 일반 재개발이 아닌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주목하시고 투자의 방향을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3번째로는 왕십리와 공동역세권, 무려 4개의 전철 역세권이 다니고 있는 지역, 직주 근접의 끝판왕이고요. 활발한 재개발과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한강뷰가 나오는 재개발 사업지임에도 불구하고 1억대 후반에서 2억이라는 초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메리트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출 규제와 공급 급감의 싸움입니다. 즉 정책과 시장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정책 대출 규제는 단기적이고 변화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급 급감이라는 시장 상황은 단기가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요. 공급은 단기간 안에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 정책과 시장에서 승리자는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 둘째로 시장의 흐름을 좀 볼까요? 보도자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평당 3억 아파트를 만들자, 49층을 접고 70을 짓겠다는 아파트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어딜까요? 압구정동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대출 규제 효과는 길어봐야 6개월 정도밖에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공급에 대한 확신을 심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집값이 올라가고 있다. 특히 강남이나 한강변 재건축 재개발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한강변의 정비사업이 신고가를
치고 있습니다. 대출 안 받아도 살 수 있는 부자들이 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재건축과 신축에서 신고가 거래가 터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 30주 연속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보도자료를 살펴보시면 서울 부동산 투자의 답은 뭘까요? 바로 신축이나 또는 신축이 될 것이 답이다. 즉 신축은 분양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신축이 될 것은 재개발과 재건축 정비사업밖에 없다. 따라서 신축을 매수하시거나 분양받기 어려운 분들은 신축이 될 것에 투자하는 게 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똘똘한 두 채 전략, 즉 실거주와 투자를 나눠서 하는 방법이고요. 실거주는 아파트에 거주하시고 투자는 어디 한다? 재개발 빌라에 한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거주는 능력대로 내가 살 수밖에 없는 지역 아니면 살아야 되는 곳에 사시면 되는 거고요. 능력이 되시면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하시면 더더욱 좋겠죠. 실거주는 능력대로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요. 투자만큼은 서울에서도 상급지 최상급지 한다. 어디다? 바로 용산이나 한강변이나 역세권 개발 사업에 투자를 하셔서 향후에 24평대 아파트를 받으시면 됩니다. 아파트를 받으셔서요 월세를 받으시면 좋겠고요. 자제분에게 매수를 해주셔서 청약 자격을 유지해 주셔서 실거주와 투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의 용산이나 한강변이나 역세권은 신축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 20평대 아파트 얼마 될까요? 앞으로 7, 8년 후에 기본 20억 이상 간다라고 봤을 때 엄청난 재산 가치를 가드시면서 소액 투자하셨는데 20평대 아파트 20억 가까운 시세 차익, 거기다가 안정적인 월세 수익까지 얻을 수 있는 투자의 3박자를 모두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노후 준비는 이걸로 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능력이 좋으신 분들은 아파트에 거주하시면서 근생 또는 꼬마 빌딩에 투자를 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현실적으로 정말 1, 2억, 2, 3억이라는 최소 금액으로 해서 서울 최상급지의 20평대 신축 아파트는 정말 황금이 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투자 방법을 저희와 함께 공부하시고 임장활동을 통해서 큰 시대 차익도 얻으시고요. 자산 가치, 거기다 노후 걱정 할 필요 없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투자 방법이나 지역이나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회사로 전화 주시고요. 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 매주 하고 있는 투자 상담 시간을 통해서 같이 공부하시고요. 같이 임장활동을 통해서 앞으로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건 뭐다? 건강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하시는 일 잘 되시길 바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또 투자 상담 시간에 같이 뵈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